안녕하세요. 명화입니다. 파묘를 보고 왔습니다. 그 예고편과 포스터를 보는데 그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따온 등장인물들과 어떤 배우들의 연기 차력쇼 그리고 이제 화림과 봉길의 관계성 이거 진짜 봐야겠더라고요. 약간 오타쿠의 심금을 좀 울려버려서 그래서 바로 극장으로 찾아가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일단 크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영화의 사운드들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등장하신 모든 배우분들의 연기는 그냥 말할 것도 없었고, 떡밥과 복선이 진짜 너무 많이 난무해서 제가 배경 지식이 좀 탄탄하게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 남지만, 그래도 그걸 따라가는 나름의 재미가 있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그 파묘의 주연 캐릭터만 제가 이제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따왔다고 알고 있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김선영 배우님이 연기하신 오광심 그리고 김지한 배우님이 연기하신 박자혜 이 두 분도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3월이니만큼 또 뜻깊다라는 생각을 쫌쫌다리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장재원 감독님이 워낙 오컬트 장르만을 파시는 분이시니까 약간 저의 편협한 생각으로는 굉장히 좀 시리어스한 분이고 약간 좀 차분한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사바하로 이제 방구석 일렬에 출연하셨었을 때 정말 유머러스하고 되게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패널분 중에 한 분이 오컬트 장르를 왜 고집하냐는 말에 이 감독님이 약간 이용하시면서 그 플루오션이라 그렇다. 틈새 시장이어서 그냥 찍는 거다라고 되게 아방한 모습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님이 사바하에서 경전을 직접 쓰실 만큼 어떤 이 오컬트 영화를 위해서 본인 피셜로 좀 재미없는 전문 서적들을 긁어 모아서 읽고 어디든 인터뷰를 하러 기꺼이 떠나가고 경험에 뛰어들 일이 있다면 그곳으로도 또 뛰어드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쌓아놔서 메시지를 던지는 그 어떤 진정성 덕분에 이 감독님이 되게 매력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많은 영화의 감독님들이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제가 파묘 영화를 보고 작업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던 게 이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고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사실 작품도 너무 좋긴 좋았지만 감독님의 인터뷰가 되게 좋았습니다. 감독님이 이 파묘라는 영화를 그 공포 영화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공포 영화라고 함은 90%가 피해자들의 서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포 영화를 찍고자 한다면 화림에게 파묘를 의뢰한 박지용이 주인공이었을 거라고. 근데 이제 파묘는 전문가들이 주인공이고 미스테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공포 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은 분들이 그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한국의 그런 오컬트계 어벤져스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나 봤던 글 중에 이제 주인공 4인방의 옷이나 머리 색깔이 사방의 색과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포스터도 각각 이제 동서남북을 등장인물들이 바라본다는 게 그게 그렇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랑색 청룡은 영근, 그리고 검정색 현무는 봉길, 빨간색 주작은 화림, 하양색 백호는 상덕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이제 사방신을 이 주인공에 투영하셨더라고요. 감독님 정말 오타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초반에
할머니의 틀니를 숨긴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내신 걸까?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따오신 걸까? 이 요소는 되게 재밌다, 신기하다 하면서 살짝 울컥거림도 살짝 있었고 했었었는데 이게 인터뷰에서 이 감독님이 이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래요. 감독님이 25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를 녹여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런 연출이 가능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님의 인터뷰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아, 작업을 해야겠다. 이 영화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기자분이 바닐 코드를 끌고 온 이유를 묻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나. 바닐이 아닌 우리나라, 우리 땅에 집중했다. 그걸 바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시선을 옆 나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 우리 땅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당하기만 했다. 상처가 골마 터졌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그걸 파묘해버리고 싶었다. 과거의 아픈 상처와 트라우마, 두려움을 뽑아버리고 싶었다. 험한 것이 사람 외형을 하고 있지 않나. 그가 하는 대사들이 중요하다. 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인터뷰들도 찾아보니까 꾸준히 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파묘를 통해 피멍을 꺼내고 표현락에 불을 지지고 싶었다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뭔가 이 말들이 영화를 본 청자의 입장으로서 좀 개인적으로 관통당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림으로 그려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렬했던 어떤 화리미의 굿 장면을 모티브 삼아서 손바닥을 쓸어 내려가지고 메인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 메인 형태를 만드는 것까지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이걸로 메인 형태를 만들어야겠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안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는 사실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딱 손바닥 하나만 쓸어 내려 찍어 놓고 가만히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뭔가 하나의 거대한 땅의 단면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땅, 이 단면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한번 그려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깊게 박힌 상처라는 그 구절을 보자마자 제가 어린 시절에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 손에 티눈이 지속적으로 생겼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무리 스스로 이걸 뽑아내려고 해도 잘라내려고 해도 그 자리에 다시 생기고 그 변두리에 다시 생기고 해서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골맞은 자리까지 생겼는데 결국은 병원을 찾아갔어요.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아가니까 선생님이 손을 보시더니 되게 막 안타까워 하시면서 아, 이게 티눈이란 거는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재발을 할 수가 있다. 되게 혼자 하기 되게 아팠을 텐데 잘 왔다면서 되게 간단한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따뜻한 일환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티눈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보자 싶었어요. 그 티눈을 뽑아내기까지도 사실 그 의사 선생님도 있었지만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되게 여러 사람들이 저의 이제 이 아픔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달라붙었는데 이 영화도 사실 그런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까 어벤져스라는 말이 나왔듯이 그래서 이 티눈이라는 요소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티눈이 뽑힌 듯 아픈 상처와 트라우마가 파묘되고 난 구멍 부분을 남겨두었거든요. 가운데 이제 그 구멍 부분만을 남겨두고 화이트와 붉은색을 이용해서 그 주변부를 채워봤는데
사실 되게 다양한 색을 좀 쓰고 싶었어요. 아까 그 사방신이 뜻하는 그 색깔들을 좀 다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어, 뭐랄까요? 되게 다양한 색이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은 심플하고 딱 적어도 두 가지 색으로만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묘되고 난 후에 여전히 생채기가 남아있고 그 생채기를 다시 또 우리가 보듬어 가고 엎치락 뒤치락 하듯이 반복해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속해서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보듬은 자리가 붉은색보다 눈에 띌 정도로 존재감을 내뿜어서 이내 솟아오르는 이 땅의 삶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다시 영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그 도깨비 놀이를 하는 챕터가 있잖아요. 그 챕터에서 그 세 명이 말을 톡톡 주고받는 배우들의 연기 톤이 되게 좋았던 그 챕터. 근데 제가 그 챕터를 보다가 생각난 그림이 있었는데 되게 귀여운 한국 그림이거든요. 귀화전도라고 최초의 도깨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인 최홍염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인데 이 인물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기일에 맞춰서 묘를 찾아가야 되는 날에 비바람이 불어서 갈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울고 있었는데 그 도깨비가 그걸 가엾게 여긴 거지. 그래서 도깨비불로 얘가 안전하게 그 무덤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줬다라는 되게 귀여운 이야기가 담긴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뭔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 되게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산신에게 드리는 땅값신. 그게 이제 뭔가 땅에 대한 감사함을 아는 조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장면이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최민식 배우님이 100원짜리 동전을 던졌기 때문에 그 100원에 새겨진 인물이 누구냐. 이순신 장군님 해가지고 막 와 소름이 끼친다 했지만 정작 감독님이 오 몰랐다 얻어 걸렸다 했던 그 문제의 장면. 그 장면 그런 사연이 담긴 것도 떠나서 그냥 그 따뜻함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국사에서 파묘팀이 다 같이 국수를 먹으면서 담금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화림과 봉길도 그렇지만 선택한 가족의 형태, 이 형태가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다 보고 난 후에 화림이가 굿하는 장면도 굉장히 막 인상 깊고 강렬하고 했지만 그냥 그 마지막에 기억이 났던 건 화림이가 그 장면에서만큼은 정말 자연스럽게 웃음을 띠고 있다는 게 이게 되게 제 기억에 오래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혼 부르는 씬도 대살구 씬도 참 좋았지만 화림이의 그 웃음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파묘를 되게 재밌게 봤나 봐요. 정리하고 나니까 파묘를 되게 재밌게 봤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약간 그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작품처럼 본인도 무섭고 두렵고 막 울컥하고 막 눈물 콧물 짜면서 막 엉엉 대면서도 끝까지 꺾이지 않고 옳은 일을 해내고야 마는 어떤 어른들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파묘를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의 인터뷰는 제가 더보기란에 걸어둘게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 궁금하시다면 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 인터뷰랑 방구석 일열 사바 편도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에 이제 조승연의 탐구 생활의 메인이신 조승연 님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살을 자꾸 붙여주시는데 막 장 감독님이 동공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막 웃으신다거나 하는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서 막 관심이 가신다면 한번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영화 파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는 가볍게 보러 갔던 영화였거든요. 그냥 캔버스를 신고 굿을 하면서 막 얼굴에 검은 칠을 하는 김고은 배우님한테 한 번 반하고, 그 장발에 문신이 가득한데 어떤 화리미의 든든한 충견처럼 옆에 있는 그 이도현 배우님한테 두 번 반하고, 유해진 배우님의 어떤 작은 삼촌 미 그거에 한 세 번 반하고, 최민식 배우님의 어떤 되게 눈이 마주칠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게 되는 어떤 깊은 눈에 홀려서 사실 보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서 되게 영화를 보는 내내 좋은 여행을 하고 왔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봤네요. 오늘의 명화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수다스럽고 온전하게 만나요. 안녕.